정리해보자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단순한 선으로 보지 마시고 각각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다 보면 타점도 선명해지고 잘못된 진입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퓨처스 트레이딩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트레이더 5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SMA, EMA, WMA 이 세 가지 이동평균선의 차이와 각각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건 빠르고 이건 느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시장에서 어떤 선이 더 강력한지 그 부분까지 모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뭐가 뭔지 헷갈리시지만 사실 구조는 단순합니다. 가격을 평균 낸 값인데 과거의 데이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그 차이예요. 첫 번째로 SMA, 가장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일 SMA라면 최근 20개의 종가를 똑같은 비중으로 평균을 내서 만든 선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안정적인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응이 느리다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움직여도 SMA는 잘 따라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흰 색깔의 일반 이동평균선은 추세 확인 또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는 데에 강하고 단타보다는 스윙에 유리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추세를 볼 때 SMA, 일반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0일 SMA가 대표 추세선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노란 색깔 선인 EMA입니다. Exponential Moving Average의 약자로 지수 이동평균선. 좀 전에 설명드린 SMA와는 다르게 최근 가격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흰 색깔의 SMA보다 반응이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면 이 EMA는 거의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EMA는 단타나 스캘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이동평균선이에요. 특히 5일, 9일, 20일 EMA 조합을 해외 선물이나 코인에서도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EMA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EMA의 3개의 선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런 조건으로 추세 방향과 진입 타점을 판단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연두 색깔의 WMA. WMA는 가중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최근 가격에 비중을 두지만 EMA보다 반응성이 더 강합니다. 말 그대로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가중 이동평균선의 장점은 바로 반응 속도입니다. 세 개의 이동평균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눌림을 강하게 캐치하거나 스캘핑에서 순간적인 방향 변화를 잡는 데에 좋습니다. 주로 9일, 30일 WMA 조합을 많이 쓰는데 특히 가격이 WMA를 강하게 돌파하거나 WMA가 급하게 꺾일 때 추세 변화에 초기 신호를 포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신호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가짜 신호도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MA는 초단타에 특화된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개의 이동평균선은 각각 따로 쓰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했을 때 훨씬 강력합니다. 우선 이런 상승 추세장에서는 EMA가 정답에 가까워요. 상승 추세는 속도가 나오고 모멘텀이 연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SMA는 느리고 WMA는 너무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상승장에서는 20일 EMA와 60일 EMA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가격이 20일 EMA 위에서 지지를 반복하면 상승 흐름, 20일 EMA를 이탈하고 60일 EMA에서 반등을 하면 눌림 매수 구간,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반대로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SMA, 일반 이동평균선이 유리합니다. 하락장은 상승장보다 흔들림이 많고 노이즈가 심합니다. 속도도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EMA나 WA는 지나치게 요동만 치면서 오히려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역추세 매매를 할 때는 SMA가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상황에 맞는 선택은 있습니다. 장기 추세를 판단할 때는 SMA, 일반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하고
추세 매매나 스윙을 사용하실 때는 EMA, 초단타를 하실 때는 가중 이동평균선, 이렇게만 사용을 하셔도 승률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단순한 선으로 보지 마시고 각각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다 보면 타점도 선명해지고 잘못된 진입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퓨처스 트레이딩이었습니다.